안녕. 나는 29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야. 내가 작년 휴가 때 집에서 며칠 쉬면서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봐. 우리 아버지는 경상남도 합천군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본인이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귀신을 본 것은 초등학생 때였다고 해. 그때가 아버지의 할머니, 그러니까 나에게는 증조 할머니 되시는 분이 병환으로 위독한 상태였는데, 하루는 어린 아버지가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마당에서 볼일을 봤대. 그러다가 문득 하늘을 봤는데 별도 많고 바람이 시원해서 갑자기 밤길을 걷고 싶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대문을 열고 나가서 집 앞길을 걸었는데, 그 시절 대부분의 시골집이 그랬듯이 대문 바로 앞에는 논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길에 가로등도 없어서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다고 하더군. 아버지는 거의 매일 오가는 길이니 어두워도 잠깐만 걷다 오자 하고서 집을 나서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 그런데 저기 앞에 보니 위아래로 온통 하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더래.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저 사람이 할머니라는 걸 알아챘고, 잠이 덜 깬 아버지는 이 시간에 할머니가 왜 저기 있지?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잤다고 해.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일어나 보니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상을 치를 때 어른들에게 어젯밤에 농길을 걷다가 할머니를 봤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미 숨을 거둔 할머니의 혼백이 저승길 가는 중이었나 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 이것이 아버지가 처음으로 겪은 영적인 체험이었어.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아버지는 20살 나이에 목수가 되어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 무렵부터 예지몽을 꾸기 시작했지. 원래 예지몽이라는 게 자주 꾸는 게 아니라 누군가 큰일을 겪거나 죽음을 맞이할 때 꾸는 거잖아. 아버지가 처음으로 꾼 예지몽은 어떤 여자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어. 아버지가 부산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일인데, 퇴근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잠이 든 아버지는 꿈속에서 부산 서면의 어느 거리를 걷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사거리의 횡단보도 앞에 다다랐는데 그곳을 오가는 사람과 차량이 아주 많았다고 해.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버지의 바로 앞쪽에 서 있었어. 근데 이 여자가 하필 인도와 횡단보도의 경계 지점에 바짝 붙어 서 있었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그녀가 마치 용수철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급하게 걸어가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두 걸음을 채 내딛기도 전에 대형 트럭이 그녀를 덮쳤고, 여자를 뒤늦게 발견한 운전자가 급히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그녀는 튕겨나가지 않고 트럭 아래쪽에 깔려버렸다고 해. 여자는 장기가 터지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입만 벌리고 있다가 그렇게 꿈에서 깨버렸어. 꿈이 어찌나 생생한지 땀을 뻘뻘 흘리며 일어난 아버지는 그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악몽을 꿨으려니 하며 다시 잠을 청했어. 다음날 아버지는 휴일을 맞아 서면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어. 부산 사람이 아니다 보니 서면에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길을 물으며 약속 장소를 향해 갔는데, 그러다가 어느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지. 그 순간 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바로 그곳이 어젯밤 꿈속에서 봤던 그 장소였던 거야. 설마 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꿈속에서 봤던 그 위치에 아버지가 본 곳과 똑같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고, 그걸 알아챈 순간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어. 그러다가 여자를 구하려는 마음에 발을 막 떼는 순간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고, 여자가 꿈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걸음걸이로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그 순간 트럭이 그녀를 덮치고 말았어. 아버지는 여자가 트럭에 치이고 운전자가 급히 속도를 줄이면서 그녀가 그 아래로 깔리는 모습까지 모든 상황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게 되었지. 그 모든 장면이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던 거야.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을 멍하니 서 있던 아버지는 겨우겨우 정신을 차렸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날 친구도 만나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가버렸다고 해. 그 후로 시간이 흘러 1982년. 당시 아버지가 23살이었으니 난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의 일이야. 그 무렵에는 권투가 사람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권투 타이틀 매치가 있는 날이면 동네 전체가 들썩거렸고, 경기 시간이 되면 모두 TV 앞으로 모여서 거리엔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 1982년도에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던 경기는 바로 김득구 선수의 라이트 챔피언전이었는데, 그 일은 경기를 하루 앞둔 그날에 일어났어. 그날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한 아버지는 퇴근 후 한밭집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 쉬고 있었어. 그 시절만 해도 현장 노동자들은 술을 엄청나게 마셨다고 하는데, 퇴근과 동시에 그날 번 돈을 모두 술에 탕진한 사람이 부지기수였대.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행패 부리는 걸 보면서 자란 아버지는 술이라면 넌덜머리가 난 사람이었어. 게다가 낮에도 술을 마시고 일하다가 현장에서 추락사를 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혈변을 보다가 며칠 만에 사망한 동료들을 많이 봐온 탓에 술은 일절 입에 대지 않았지. 일을 마치고 숙소에 오면 동료들 대부분 술 마시러 가고 없고 아버지 혼자서 편하게 쉴 수가 있었는데, 그날도 아버지는 샤워를 마친 후 자리에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 그리고 그날 꿈속에서 다음날 열릴 김득구 선수의 챔피언전 경기가 펼쳐졌지. 김 선수는 어떤 서양 선수와 매 라운드마다 서로 치고받으며 난타전을 펼쳤는데, 그러다가 또 다른 라운드가 시작되고 몇 분 만에 서양 선수의 스트레이트 펀치에 그대로 뒤로 쓰러져 버렸다고 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난 김 선수는 영 맥을 못 주고 다시 쓰러졌는데, 놀랍게도 그 상태 그대로 사망을 했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꿈에서 깬 아버지는 술을 한 잔 마시고 온 친한 동료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어. 상호야, 내가 아까 깜빡 잠이 들었다가 꿈을 꿨는데 고마 김득구가 복싱하다가 확 가쁘던데. 뭐? 임마 이거 재수없게 고춧가루 뿌린 소리 하네. 김득구가 죽기는 와 죽노? 아니, 웬 서양 선수랑 난타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이래 정통으로 빵 맞더만 뒤로 그대로 자빠져보더라니까. 하지만 친구는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고, 다음날 저녁에 김득구 선수의 경기가 방영이 되었어. 그날 아버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중계방송을 못 봤다고 하는데, 다음날 근무 중에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아버지를 찾더래. 동인아, 네 복싱 경기 봤나? 아니, 어제 내 일이 있어서 못 봤다. 어째 됐노? 야야, 네 말대로 김득구 선수 확 가쁘다 아이가. 진짜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상대 선수가 주먹을 요래 딱 뻗었는데 거기에 정통으로 맞아갖고 비실비실 하더니 고마 그대로 가쁘다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TV를 틀어봤는데 뉴스에 김득구 선수의 사망 소식을 대서특필하면서 경기 당시의 상황을 보여줬다고 해. 근데 그 장면이 꿈에서 보았던 것과 너무나도 똑같았다는 거야. 가끔 그 친구분을 만나면 그분은 여전히 김득구 선수 사망 사건의 예지몽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제3자인 증인이 있는 예지몽 일화이기도 해. 그 후에도 아버지는 배가 뒤집혀서 수백 명이 익사하고 잠수부가 바다에서 긴 머리의 여자 시신을 건져내는 그런 꿈을 꿨는데, 다음날 서해 페리오 사건이 일어났지.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났고 아버지도 어느새 환갑을 앞둔 나이가 되었지만 지금도 눈을 감으면 꿈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바로 어제 일처럼 너무도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해. 오죽하면 아버지가 처음 예지몽을 꿨을 때 봤던 트럭에 깔린 여성이 입었던 원피스의 질감과 레이스 무늬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니 이건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아버지는 이러한 능력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했어. 내가 그거 정말 좋은 거라고, 로또 번호는 왜 안 알려주냐고 철없는 소리를 했었거든. 이 로또와 관련해서도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가 있어. 아버지는 로또를 살 때 항상 4줄은 자동으로 하고 한 줄은 늘 같은 번호를 썼다고 해. 그 번호는 1, 4, 5, 6, 9, 31이었는데 로또를 살 때마다 이 번호를 쓰다 보니 어머니도 외우고 있던 번호였어. 한 주는 로또를 사고 그 다음 주는 로또를 사지 않고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일확천금의 기대도 사라져버렸고 아버지는 언제부턴가 로또를 아예 사지 않게 되었어. 2000년대에 우리 가족은 창원에 살았는데 그때 창원에 경륜장이 있었거든. 아버지가 재미삼아 거기에도 몇 번 갔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현실 자각 타임, 그러니까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다가 현실을 깨닫게 된 거야.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 쓸데없는 곳에 희망을 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아버지의 인생에서 로또를 쥐고 살아가던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항상 로또를 샀던 가게 앞을 지나갔는데 앞에 로또 1등 당첨 현수막이 커다랗게 붙어있는 거야. 당첨번호는 놀랍게도 1, 4, 5, 6, 9, 31.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 인터넷으로 역대 로또 당첨번호를 검색해봤는데 2004년 107회차 1등 당첨번호가 1, 4, 5, 6, 9, 31이더라고. 그때 1등 당첨자가 2명이었다는데 1인당 상금이 무려 66억 원이었어. 그것만 당첨이 됐어도 내가 직장생활 안 하는 건데. 근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 영적 능력이 내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 로또도 일부러 당첨 안 되게 해서 후회만 뼈저리게 느끼라고 그런 것 같다니까. 아버지, 그래도 운 좋았으면 당첨됐을 수도 있잖아요. 뭐 당첨됐다 해도 그 돈 다 탕진하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게 또 분명히 내를 괴롭히고 고통을 줬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첨 안 된 거에 더 이상 후회 안 할란다. 아버지가 가진 이 영적 능력은 득일까 실일까? 아버지의 말대로 정말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일까?